트위터의 경우 주춤하고 있다 이런 게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쓸 사람은 거의 다 쓰고 있다. 페이스북에 더 피로감을 느끼고 있더라. 네, 그렇게 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최근에 일어난 이 뭐 에너지건이나 네. 저기 뭐 우유건 네, 그래서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각해. 저희 위클리티 시청하시면서 최신 이슈 쏙쏙 가져가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시간이죠. 이 몸속에 들어가서 녹는 건가요? 사람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아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최근에 이 비행기 라면 사건 그리고 미국 보스턴 테러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SNS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SNS, 이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분야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오늘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이중대 보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잘 안 봐요. 네. 뭐 트위터도 잘 안 보고 조금 한다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 정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아니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한번 살펴봤더니 약간 좀 실증이 난 피곤하고 느끼는 뭐 그런 성향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예, 예. 일단은 이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소셜 서비스의 개념부터 한번 얘기해 예. 주시죠. 소셜 서비스라고 하면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라는 게 있고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더 큰 개념이고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제 관계를 구축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고 네. 그게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뭐 이런 쪽이고요. 소셜 미디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다 아우러서 사람들의 인사이트, 경험, 견해, 뭐 반대하는 바, 의견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런 대화들을 컨텐츠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를 소셜 미디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SNS, 네. 소셜 미디어 네. 이쪽에 이제 좀 국한이 돼 있어요. 네. 일단 영향력 면을 좀 보면 네. 사실은 SNS가 이 정치적 이벤트와 맞물리면 굉장히 큰 효과가 예. 큰 영향력이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었고 예. 그걸 또 경험을 일부 했어요. 예, 예. 하지만 작년 우리가 대선 때 보면 예. 이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게 악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예. 어떻습니까? SNS가 많이 주목받고 있고 이번에 바꿀 거다라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사람들의 그 입소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반작용.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나 SNS를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요. 지난 대선은. 그럼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SNS 이제 영향력이 없구나 이렇게 네. 보기는 그게 이제 그거 지역별로 오면 수도권 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서는 SNS가 파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이라고 표현되는 지방. 지역. 예, 지역. 그 지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입소문을 얻거나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소식을 얻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더 작용을 했던 부분인 거죠. 이 지난 대선만 놓고 뭐 이 SNS가 어떻게 됐다 네. 이렇게 말하기에는 예, 한계가 있다라는 아직은 거죠. 이릅니다.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숫자가 또 말해주는 게 있어요. 네. 이 트위터, 예. 페이스북, 이 소셜 네트워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예. 있는 이 두 가지 모델인데 예. 이용자의 어떤 그 증가수가 예. 주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먼저 트위터의 경우 이 주춤하고 있다 이런 게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트위터가 정확한 수치는 그 어느 누구도 공유해주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 700만 정도. 네, 국내. 네, 국내에. 페이스북은 한 1000만에서 1100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이제 정체되어 보이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쓸 사람은 거의 다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정체되고 있는 건 그 두 가지 서비스를 활용을 하다가 다른 서비스로 넘어간 거죠. 다른 서비스로. 예를 들자면 뭐 카카오 스토리 이거는 이제 사진 이미지가 공유되는
모바일 소셜 서비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2,200만이 쓴다고 한다. 그렇죠. 이제 카카오톡의 예. 또 다른 서비스처럼 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많이 쓰네요. 많이 쓰죠. 네. 국내에도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뭘 18시간 정도라고 본다면 그 와중에 이제 정보를 습득하고 정보를 생산하고 이런 컨텐츠를 공유하는 건데 네. 예, 이게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트위터를 쓰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을 안 써.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없던 시절과 예, 그때 지금은 주목을 받은 거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인다. 예, 예. 페이스북은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은 좀 다릅니까?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는 이제 그 전 세계 사용자 규모가 크고요. 네. 그들이 이제 수개월 전에 뭘 발표를 했는데 모바일 센트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바일 중심. 광고도 그렇고 이미지 사이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다 모바일 중심으로 가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이제 더욱더 모바일 중심의 모바일 미디어에 맞는 컨텐츠 생산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죠. 아하. 그래서 페이스북 폰 네. 초기 화면에 페이스북이 뜨게 하는 페이스북 그 폰도 런처. 네. 네. 그것도 뭐 나왔죠? 네, 나왔죠. 발표됐죠. 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트위터는 그러니까 국내만 놓고 보면 일단 쓸 사람은 다 쓰고 있다. 예전 좀 지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면 국내에서 한 설문조사인데 이 한국인들이 네.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페이스북에 더 피로감을 느끼고 있더라. 네. 피로감에 대한 부분은 뭐 국내만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뭐냐면 너무 많이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조사에 의하면 예. 하루에 한 70분 정도 많이 예.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한 70분 정도 투자를 해서 SNS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하루에 70분이라면 1시간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전까지 활동하는 시간 18시간을 하면 너무 긴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길어요? 긴 거죠. 70분 동안 한다는 건. 뭐 그렇죠. 일을 안 한다거나 공부를 안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죠. 예,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쓸 필요가 있나 싶어요. 내가 SNS 쓰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자기가 올리는 메시지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쓸모없는, 쓸데기 없는 짓인 경우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SNS를 그냥 나만의 미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퍼블릭 미디어입니다. SNS는 서울시청 앞에서 뭐라고 이제 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 야라고 소리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SNS 자체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피로감을 느낀다는 건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 것 같은데 서울시청 앞에서 네. 야라고 소리 지르는 거. 네.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특히 이렇게 트위터가 할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트위터가. 네. 네. 그게 RT가 되면 네. 제가 모르는 전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말고 또 다른 서비스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폐쇄형 SNS, 네. 뭐 버티컬 SNS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네. 사실 이 폐쇄형 SNS는 미디어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커뮤니티 선. 네, 커뮤니티니까. 예. 그러면 이 SNS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이 폐쇄형 SNS 이런 거는 조금 활용하기가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자사 비즈니스가 어느 업종에 있고 어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 이거에 맞는 또 다른 마케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나올 수 얘기네요. 있죠. 네. 예. 자, 이 무엇보다도 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는 소셜 미디어의 그 맛이라고 하면 네. 이 온라인 상에서 뭔가 이슈가 만들어지고 또 네.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이 정통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네. 이런 맛이잖아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예전에 정말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슈 메이킹이 되고 이게 언론 보도를 많이 타고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특정 주제에 특정 성향을 갖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콘텐츠가 유통이
되고 나서 온라인 미디어와 오프라인 미디어의 언론 보도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 더 강화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 형태가 있었긴 했는데 네. 그 빈도수가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의 이슈가 보면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소셜 미디어에서 네. 뭔가가 나타나고 그게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예. 그게 다시 언론 이 보도를 언론에서 다뤄서 완전히 어떤 그 이슈가 국민들의 되는. 예, 관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 항공기, 비행기 라면 예. 사건 그것도 보면은 어떻게 이게 이슈가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보면 이 복합적으로 예. 이 SNS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던데 예. 그 어떤 사례를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사건 일지라는 사항들 거기 상세히 표현된 사항들 그 이미지로 공유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유가 됐고 그게 네. 이제 SNS를 통해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어떤 팩트나 이미지나 어떤 그런 사실들이 공유가 되면 이게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걸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뭔가가 하나 터지면 여기서 부글부글 이제 끓다가 예, 옛날엔 거기서만 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요거를 쫙 퍼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이제 언론 이것 봐라? 매체의 보도만 이끌어지면 이건 전 국민이 뭐 5시간, 3시간 만에 알게 된 네. 거죠. 그 모모 유업 그 녹취 예, 그것도 예. 마찬가지겠죠?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이건 B2C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이슈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 이 이슈 메이킹에는 자신도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매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게 하는 거. 그 행위에는 SNS가 또 많이 활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사업이 비즈니스 영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이슈가 어느 선까지 갈지 이런 부분 좀 다룰 수가 있습니다. 투명성, 진정성, 윤리성을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단어인데요. 네. 사람들은 이걸 기업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최근에 일어난 이 뭐 에너지건이나 네. 저기 뭐 우유건 예. 이거를 이제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부활 또는 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의 융합 네. 이 빚어낸 어떤 그 사건이 아닌가. 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네, 이게 이제 사건이라고 하면 일종의 이벤트 성격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네. 이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네. 것 같고 그래서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예, 역시 또 얘기가 또 이 정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 말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예. 술 마셨으면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자야 집에 됩니다. 가서 자야 되죠. 괜히 이거 키고 여기 메시지 넣고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그냥 CCTV입니다. 그런데요. 네. 증거 자료 남길 수 네.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어떤 그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이슈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도구이자 네. 또 교훈을 주는 매체네요. 네. 예. 결국은 착하게 살아라. 근데 그건 뭐 한국만 국한된 건 아니고 네. 뭐 글로벌 차원에서 네. 맞아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저기 우리 또 공직자 네. 또 사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뭐 CCTV 영상이나 아니면 또 누군가가 이런 게 찍어놓은 영상이 있다면 그게 또 공개만 되기만 한다면 네. 어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죠. 네. 공개는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말이죠. 우리가 네. 이 소셜 서비스 과연 이제 죽었나? 네. 뭐 좀 영향력이 좀 미미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이제 알고 봤더니 살아 있었고 네. 또 제 할 일 하고 있었네요. 예. 앞으로 이 소셜 서비스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TV를 옛날에 이제 바보 상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이 보는 거를 이제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이 소셜 미디어가 모바일 소셜로 됐고 모바일 소셜의 의미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우리가 신문을 받듯이 TV를 받듯이 잡지를 받듯이 정보 콘텐츠를 소비하는 루트는 다양하니까 예, 그런 책인 활자화된 인쇄물을 보면서 느끼는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요. 예, 스마트 디바이스는 정말 내가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를 재점검하고 잘 활용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의 교훈 있지 않습니까? 네, 소셜 서비스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영향력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런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착하게 살자.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오늘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IT 이슈를 정리하는 위클리티 시간입니다. 날씨가 화창하다 못해 이제 좀 덥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날씨에 무엇을 제일 먼저 준비하시나요? 저희 위클리티 시청하시면서 최신 이슈 쏙쏙 가져가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볼까요? 빠르면 7월부터 이동통신 가입비가 40%나 인하된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비는 올해 3분기 중 40%로 인하하기로 했고 6월 중 출시 예정인 LTE 선택형 요금제는 노인, 청소년, 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강화해 15,000원짜리 노인 전용 요금제와 2만 원대의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한 번씩은 가입돼 있는 통신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비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제 그만 낼 때도 된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요. 잘났기로 2등이면 서러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는 인정할 건 인정하는 남자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미국 CBS 60 미니츠에 출연해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에선 나보다 훌륭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때는 동반자였다가 결국 경쟁자로 지냈던 두 사람. 이날 인터뷰에서 빌 게이츠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 CEO로 재직했던 마지막 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스의 디자인 감각은 확실히 미학적으로 알맞고 따라서 견이적인 제품들로 나왔다라고 말이죠. 최근 다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패드를 사용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기기다라는 발언을 내 논란을 빚기도 했던 빌 게이츠. 오락가락하는 빌 게이츠의 마음, 이건 잡스에 대한 자격지심일까요? 트위터의 기업 가치가 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9천억 원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업 공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뭐가 좋은 걸까요? 실리콘밸리 일간 세너제이 머큐리 뉴스는 미국의 뮤추얼 펀드 GSV 캐피털이 증권 당국에 신고한 보고서에서 트위터의 기업 가치를 98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 공개, 즉 IPO란 소유 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의 주식을 공개하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 주로 상장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특히 내년 매출이 10억 달러에 달하면 이 기업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정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트위터의 기업 공개가 임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트위터 측의 반응은 좀 소극적인데요. 와, SNS 아직 죽지 않았네요. 오늘 티타임 주제 잘못 고른 것 같은데요. 애프터 서비스 문제로 중국에서 큰 곤욕을 치른 애플.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올 가을부터 AS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소비자가 수리할 제품을 가져오면 이를 회수한 뒤 중고 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리퍼 제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후 서비스를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IT 전문 매체 애플인사이더에 의하면 올 가을부터 애플의 사후 서비스가 고장난 부품만을 갈아 끼우는 부품 교체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AS 방식 변경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욕도 덜 먹는 AS 방식이 있었는데 그동안 애플은 왜 이렇게 오기를 부렸던 걸까요?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화면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폰 5보다 0.5인치 크고 갤럭시 S4보다는 0.5인치 작은 4.5인치 크기라고 합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는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다음 제품 구입 시 더 큰 화면을 원한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한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 중에는 4.5인치 제품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4.5인치 화면 스마트폰은 모토로라의 아트릭스 HD, 레노버가 중국에서 내놓은 K900 등이 있습니다. 이건 좀 크고 이건 좀 작고 그래서 4.5인치라는 건데 우리나라엔 아무것도 없네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언제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시간이죠. T트렌드 이경현 컨설턴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또 재미난 아이템을 갖고 오셨는지.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디어 어떤 겁니까? 네, 금주에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요. 디지털 알약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알약 이름이 어떻게 되죠? 헬리우스입니다. 헬리우스. 네,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환자에 대한 그 복약한 그런 정보들이 네. 주치의나 아니면 간병인에게 모바일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약을 먹으면 끝인데. 네, 그 약 속 안에는 먹어도 되는 조그만 칩이 들어 있고요. 네. 그 칩을 먹게 되면 이제 그 약을 먹었다는 그런 복약 정보가 이제 태블릿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오, 약에 칩이 부착되어 있다고요? 네, 약 속 안에 들어있는 거죠. 굉장히 좀 뭔가 사이버그틱하면서 뭔가 이게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 센서 칩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구동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먹어도 되는 칩이 구동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위액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전기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센서가 구동이 되면 몸에 붙였던 패치에서 그 약을 복약한 정보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몸에 어떤 그 센서를 하나를 부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건전지가 들어있는 패치를 붙이게 돼 있고요. 붙이고, 위 근처에 붙여야 돼요. 위 근처에. 네. 그렇게 아래 되고 근처는 약을 아니고 먹게 위 근처에. 네. 네, 이렇게 약을 복약을 하게 되면 네네. 이제 센서에서 이제 복약을 했다는 이제 정보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위 근처에 이 패치를 부착을 해놓는다는 것은 약이 위로 들어가면서 네. 뭔가 어떤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 근데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한 거죠? 위험한 약이거나 항상 이렇게 제 시간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런 약에 대한 투약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서비스가 될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는 게 까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아이템 중에 네.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 신호,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와 이렇게 이제 먹고 나면 먹었다라는 어떤 정보가 주치의, 간병인에게 전달된다. 이게 결합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센서, 칩, 네. 이 약에 들어가 있다는 이 칩 말이죠. 이거 먹으면 안전한 겁니까? 네, 뭐 작년 그 7월 달에 FDA에서 이제 그 식약청, 미국 식약청에서 네.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승인이 났었고요. 아, 승인이 났어요. 네, 그리고 2010년에 그 패치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칩이 이 몸속에 들어가서 녹는 건가요? 아, 이게 몸속에서 녹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사람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아, 배설물을 통해서 또 배설이 되는군요. 네. 아하. 이쪽 분야의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뭐 제약회사에서도 그 약에 대한 이제 제조에 대한 이제 생산량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에 대한 관리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최근에 오라클에서 투자를 한 그런 이유가 제약회사를 겨냥한 그런 이제 비즈니스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참 진짜 그 심각한 어떤 반드시 약을 먹는 때로 놓치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아이디어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서비스는 네. 개를 산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웹 서비스나 아이폰 앱을 통해서 그 강아지를 산책하고 싶어하는 이제 강아지 주인이요. 네. 네, 그 개를 산책해주는 사람을 이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아, 산책을 시켜준다. 이런 서비스 말고 다른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까? 네, 그 강아지를 산책해주는 이런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산책하는 사람들이 이제 산책한 경로를 그 라이브 맵을 통해서 산책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요. 뭐 중간중간에 뭐 강아지가 뭐 볼일을 본다거나 뭐 이러한 정보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뭐 산책로에서 강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메일로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좀 안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뭐 어떤 비용 어느 정도 드는가요? 30분 산책을 하는데 $20 비용이 들고요. $20라고 하면은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비용이 그 높은 이유가 네. 개를 산책해주는 그 워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워커들을 이제 검증이 된 사람들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워커라고 불리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네, 이 워커들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 조사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뭐 개를 뭐 이렇게 관리를 한 그런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를 한 마리 이상 키웠다는 이런 증거가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면접을 2차 면접까지도 보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통과를 한 사람만이 네, 이런 워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 산책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다. 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강아지가 뭐 이렇게 다친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다니다가 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을 물었다든가 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네, 그런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스위프터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1년 동안에 이제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뭐 1시간에 30불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비스가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국내에도 애견을 기르는 그런 인구도 굉장히 많죠. 많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집에 강아지가 있을 경우에 뭐 강아지들도 우울증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러한 간단한 이런 아이디어지만 이런 서비스 적용이 뭐 충분히 가능하고 성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네요. 예상이 됩니다. 이 낯선 사람을 보면 굉장히 또 두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워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 기술, 네. 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동물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애정,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SNS의 최근 현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SNS를 한글 자판으로 쳐보면 눈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으로서 SNS가 자리 잡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필요한 눈인지 아니면 나에게 불필요한 눈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티타임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